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와 자기에서 전류주의의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단순히 이 전기를 전기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 말고 실생활의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의 제목이 전류주의에 생기는 자기장이니까 자기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겠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교실에서 아마 전철에 놓아둔 클립이 전철에 전기가 흐를 때 갑자기 일어섰다가 흐르지 않으면 갑자기 다시 원래대로 중력에 의해서 바닥에 놓여졌다가 하는 그 동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나침반도요. 전철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원래대로 북쪽을 가리키다가 전철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북쪽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이 전류가 자석처럼 작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기장이란 무엇이냐면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해요.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10m 멀리 있는 클립들이 자석에 끌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범위 안에 클립이 놓여야 이 클립이 자석에 끌려온단 말이죠. 이렇게 자석 주변에 이 클립이 끌려올 수 있는 그 범위, 그만큼의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 이 자석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장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석의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서 알 수가 있어요.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이 자기장대로 철가루가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배열이 되거든요. 근데 이 철가루의 모양이라는 게 굉장히 막 흩뿌려진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하나의 선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자기력 선으로 나타냈을 때 이 자기장에는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석의 빨간 부분에서 파란 부분 또는 자석의 빨간 부분에서 자석의 초록 부분으로 가는 이 방향을 우리가 자석의 자기장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자석의 N극에서 자석의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자기장의 방향을 항상 자기력 선을 그려야지 알 수가 있느냐?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나침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올려두면 이 나침반의 빨간 극이 N극이잖아요. N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S극을 좋아하죠. 여기 놓여져 있는 자석의 S극 방향으로 이 나침반의 N극이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자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놓여져 있는 우리가 지금 자기장의 방향의 궁금한 자석이 있고 이 자기장의 방향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나침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작은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 때 나침반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한다. 나침반의 N극은 S극을 따라가니까 이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자석의 자기장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딱 올려놨더니 나침반이 지금 이렇게 N극이 오른쪽 위쪽의 대각선을 가리키면 지금 이 옆에 있는 자석의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거나 문제를 풀 때 이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이야? 이 나침반을 이용해서 표현해봐 라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일단은 자기력선을 그리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자기력선은요, 절대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고요. 이 자기력선에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줘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그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자기력이 클수록 자기력선의 간격은 좁게 그립니다.
그래서 자석에서 자기력이 큰 곳이라는 건 자석에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석에 가까운 곳일수록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가 교실에서 어떤 것을 했냐? 길다란 막대 자석 주변에 나침반 4개를 두고 이 4개의 방향을 통해서 자기력선을 그려봤는데요. 당연히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기장의 방향대로 나침반이 놓여질 거고 이렇게 4개가 나타난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고 여기에는 방향이 있다.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방향. 그래서 그 위에 나침반을 올려두면 나침반의 N극이 그 방향을 따라서 표시되더라 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력선은 다양한 자석에서도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석 주변의 자기장. 근데 어떤 과학자가 전류 주변에서도 마치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바로 웨른스테드라고 하는 덴마크의 과학자인데요. 이 과학자가 전기를 굉장히 좋아한 과학자였거든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이 전기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이 뜨거워져 라고 하는 실험을 막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보여주고서 막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때 우연치 않게 이 전선 주변에 나침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전류를 딱 끊으면 나침반이 원래대로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도선 주변의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일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과학자가 알아낸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선에서는 나침반이 원래대로 자신의 방향대로 북쪽을 가리키지만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를 흘려주면 이 나침반의 방향이 변한다. 한마디로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전류가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옆에다가 나침반을 가져다 놓고 이 주변에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지를 알아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은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직선 도선 주변에는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원이라고 하는 이 자기장에도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 모양으로 방향이 있으려면 시계 방향대로 돌아가거나 시계 반대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둘 중에서 어떤 방향인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오른손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요,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키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의 끝이 그 전류가 가는 그 화살표의 끝방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엄지손가락이 위를, 따봉을 나타내듯이 위를 가리키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그 도선을 동그랗게 감아쥐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위로 흐를 때 도선을 감아주었을 때 그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알 때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이 그림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화살표로 주어줬지만 만약에 이렇게 전지에 연결된 그림만 줬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야 라는 걸 생각해서 자기장의 방향도 찾아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전류가 위쪽으로 향할 때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동그랗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를 때는 자기장이 시계 방향대로 흐른다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침반을 그 주변에 있는 동그랗게 위치시키면은 그 자기장의 방향대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8개의 나침반 방향을 그려보았는데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고 4개의 손가락을 돌려야 되니까 시계 방향대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될 거고 4개의 나침반의 N극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그리셔야겠지요. 만약에 반대라면 아래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라면 엄지손가락이 아래에서 위쪽을 향해야 되고요.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그 주변을 감싸야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4개의 나침반의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마 수업 시간에 다 활동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별 3개짜리. 이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가 센가? 당연히 직선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석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셌던 것처럼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고요.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자기장을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많은 양의 전류를 흘려주는 것.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할수록 자기장도 세진다는 거, 요 2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그렸을 때 자기력선으로 자기장을 나타냈을 때 저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선이 좀 더 촘촘하게 그려진 것까지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대체 이렇게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슨 상관이냐? 한마디로 전원을 껐다 킬 수 있는 자석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자석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자기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필요 없을 때 자기력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도선은 마치 자석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흘려주면 얘가 자석이었다가 전기를 끊으면 자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만든 자석을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스피커 안이나 기중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에서 미음 중 옳은 것은 자,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엄지손가락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하게 위치시키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 되고요. 퀴즈 2번, 1번에서 5번 중에 옳은 것은 지금 전류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 위로 위치시키고 그 주변에 지금 동그랗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전류가 이렇게 전선이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여 있고 그 위에다가 나침반을 놨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자기장은 앞쪽으로 튀어나왔다가 뒤쪽으로 돌아가는 자기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쪽으로 튀어나온 장소에 나침반이 놓여져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대로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위치시키고 4개의 손가락을 감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된다는 거.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저 도선 뒤쪽에서는 왼쪽으로 갔다가 앞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앞에 있는 나침반에서는 오른쪽.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입체적이라서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어려운 경우에는 꼭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었고요. 잘 복습하시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선생님께 질문하기. 고생하셨어요.